안녕하세요. 예. 오늘 프린트 하나 받았죠? 전주에 수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공법이 무슨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전주에 수업을 받았죠.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뭐 복습할 겸, 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부동산과 공법이란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부동산이다라는 것은 토지, 뭐 건축물, 뭐 정착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공법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법이다라는 것은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 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법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다룬 법을 사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과목에 민법 있죠? 민법이 사법이에요. 뭐 민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채권자, 채무자, 임대인, 임차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이 사법인데 공법은 주체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기관, 특히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입니다. 자, 이런 국가기관 대, 자,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대 국민 간에 이런 대등한 법률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이 자,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법의 주체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주체는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입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둘로 나눠요. 국가에는 대통령도 있고, 뭐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자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국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자체는 뭐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자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자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국민 간의 자 대등한 법률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법률 관계, 규제 관계를 다룬 법률 관계를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을 배우는데 5가지 법률을 배웁니다. 1차 과목의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주체가 개인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2차 과목들은 대부분 다 공법이에요. 자, 부동산 공법 같은 경우 행정기관과 자, 국민 간의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뤄놨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법령에 관한 거 있죠. 그것도 행정기관과 중개업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뤄놨어요. 자, 세법은 역시 행정기관인 세무서와 자, 납세자 간의 법률 관계를 다뤄놨고 공시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등기소 와 자 등기를 하는 사람 간의 법률 관계를 다뤄놨습니다. 2차 과목은 다 공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은 결국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자 주체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자, 이 행정기관에는 크게 국가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있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같은 광역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공법의 주체다. 그래서 이런 프린트에 보면은 거기에 주체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 밑에는 이제 저렇게 쓰면 되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밑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쓰면 돼요. 이와 같은 행정기관이 주체화되어서 국민들이 토지, 건축물과 같은 이런 부동산을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행정기관이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을 국민들이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국민들에게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럼 이용이란 말 거기 옆에 있죠. 이용이란 말 밑에 이렇게 써봅니다. 개발시켜서 아니면 보존시켜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들이 토지나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거나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뜻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앉아 있어야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 공법에서 출제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약이 방대하다 그랬죠. 예. 계속 매년 출제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머릿속에 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부동산 공법에서는 국가지자체인 행정기관이 토지등을 어떻게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산도 있고 이런 곳을 보존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와 같이 시가지를 조성하듯이 여기에 개발시켜야 됩니다.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하고 국가지자체 미리 다 규제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는 이 토지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하라라고 국가지자체 국민에 제시를 해줘야 돼. 제시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명령을 한다. 여기는 개발해. 여기는 보존해.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 그러면은 민주국가라면은 법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는 개발에 관한 법을 만들고 여기는 보존하는 법을 만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합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자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서 바꿔야 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여기에 개발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주고 여기 보존하고 법으로 정해줬다면 자 개발을 하다 보면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보존하려고 보면은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이 보존해야 될 곳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하면은 잦은 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계획으로 자 국민들에게 여기는 개발합시다, 여기는 보존합시다라고 이 계획의 방법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개발과 보존을 이용을 규제하는 이 부동산 공법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자 토지를 이용을 규제하는데 기본적인 제도 두 가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토지 이용 계획.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개발시켜서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제시해 주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을 보고 개발과 보존에 따라서 자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계획이죠. 하나는 방향 제시 계획이고 하나는 실행 계획입니다. 자 말 그대로 방향 제시 계획은 개발에 대한 보존에 대한 방향만 딱 정해줍니다. 여기는 상업지로 개발하세요. 여기는 보존하세요라고 개발에 대한 보존에 대한 방향만 정해주는 계획을 방향 제시 계획. 자 실행 계획은 말 그대로 방향 제시 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 이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토지용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 제도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디를 앞으로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를 제시를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향제시 계획에는 국가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향제시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지역을 묶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 계획은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계획이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매일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이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지는 몰랐어요. 이 공법을 배우기 전에는. 자, 여기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서요. 여기는 옛날에 1980년 초에 제가 여기 몇 번 와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땅이나 좀 살았으면 마이크도 안 들고 떼부자가 됐을 건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값 굉장히 흘렀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비싼 데가 지금 신정동 저기 뭡니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있는 자리 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 계획 때문에 바뀌었다. 자,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군기본계를 가지고 이적 일대를 상업지로 조성하라고 방향을 제시했고 저 산에는 보존하라고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는 개발이 되고 저기는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와 같은 방향 제시 계획을 자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해주면 이걸 받아서 실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국가계획에서 제시된 것, 광역도시에 제시된 것, 도시군기본계에 제시된 것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계획들로 이 개발에 보존에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토지용 계획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는 제도를 토지 용도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제도뿐만 아니라 용도제도까지 같이 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자,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용도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 있죠?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상업이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업 건물, 상가 건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와 같이 토지용 계획 제도에서 크게 방향 제시해주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개발과 보존이 실천되고 토지의 용도 제도를 통해서 자, 건축물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제도까지 도입을 해서 국가 지자체인 행정기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이 계획제도와 용도제도를 통해서 용도까지 딱 정해져 놨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이거 언제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을까요? 조선시대부터? 아닙니다. 1970년도쯤에 이제 이 현대적인 토지용 계획제도와 용도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처음 개발된 곳이 우리나라의 강남개발입니다. 이 강남개발할 때 그 강남에는 그때 당시에는 채마밭이 있어요. 밭입니다, 밭. 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거적이 개발되어서 소위 큰 땅 부자가 생긴 거예요. 요즘은 워낙에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 전국에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1970년대 같은 큰 땅 부자는 지금 안 생깁니다. 땅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개발한 곳이 강남개발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이때 좀 나왔죠. 어쨌든 전국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정부의 이 토지용 계획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토지용도 제도가 전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배워요. 자, 이렇게 이제 국가지자체가 미리 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하고 실행하고 용도까지 정해놓으면은 보존을 해야 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해야 될 것은 개발해야 됩니다. 자, 보존을 해야 할 토지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농지 같은 거 보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법 배운다? 예, 농지법 배웁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의 70%가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들어갔어요. 자, 그 외에 있다. 개발이에요. 개발이란 말은 밑에 보면은 6가지 써놨죠. 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런 6가지 행위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개발이라 합니다. 자, 공법에서 개발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 6가지다라는 걸 모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소규모로 할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도록 돼 있어요. 자, 여기 개발 행위 중에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무슨 법 배운다? 예, 건축법을 배웁니다. 여기서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결국 건축물 건축이 주된 거예요.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자, 그리고 대규모로 할 때는 수만 필지에다가 이거 개발하는 거예요. 원래 이 허가는 필지별로 허가해 줍니다. 자, 그럼 대규모 개발할 때는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가 개발할 때 허가 받아라면 수천 수만 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허가 하나 받는데 6개월 걸립니다. 수백 년 걸리겠죠. 자, 그래서 대규모 개발일 때는 일일이 허가 받지 않고 대규모를 하나로 묶어서 대규모 개발을 사업의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 중에 여러분이 배우는 사업은 크게 4가지. 첫째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서 3가지.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옆에다 쓰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옆에다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이런 큰 기반 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데, 자, 여기에는 자,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 같은 새로운 개발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개발. 자, 여기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데 여기서 6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자, 정비사업은 도시 및 중앙 정비법에서 배우는데 이미 개발된 곳이 오래되고 낙후되니까 다시 개발해야 되죠. 그걸 줄여서 뭐라 부릅니다? 재개발이라 합니다. 여기서 6문제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 자, 이거는 주택법에서 배우는데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택법에서 7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운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전체 내용입니다. 항상 공부를 하려면은 전체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죠. 네. 전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토지용 계획부터 그 다음에 토지 용도제도 배우고, 자, 그리고 나면은 개발에 관한 것을 배웁니다.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건축은 건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고, 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객 사업 3가지와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서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배웁니다. 보존에 관해서는 농지법에서 농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배웁니다. 전체로 배운 내용, 이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내드는 프린트는 전주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필기를 하지 말았죠. 프린트를 내주니까. 항상 공부를 처음 공부할 때 이 프린트를 보면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공법을 이해하는데 좀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갔어. 자,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로 갑니다. 138쪽 페이지.
자, 그게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에서는 12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자, 12문제는 오는데, 자, 거기에 법의 목적 읽어봅시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이 계획이란 말이 여기에 있는 이 계획을 말합니다. 토지용 계획이에요. 자, 수립 및 그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 정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주된 내용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토,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 있죠. 국토에다가 토지용 계획을 통해서 자, 어디를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통해서 어디를 개발하고 보존할지 방향 제시를 하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발 보존을 착수하고 자, 거기에 따른 용도 제도까지 정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해주면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어디 개발할지 보존할지를 정해주면은 거기에 맞게끔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개발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의 주된 대상은 국토입니다. 국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에 관한 게 주된 내용이랬죠. 자, 여기 보시면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이런 도로, 철도 같은 기반 설치 사업이 어떻게 하는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은 이 전국토에 있어서 신개발이나 재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은 자, 이 아파트 단지 조성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국토에다가 이 계획과 용도제를 통해서 정해주면은 거기에 필요한 만큼 거기에 따른 건축물 건축,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신개발이나 재개발, 아파트 한 조성 같은 이런 사업을 부수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용어 정의에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무슨 계획이다? 방향제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방향제시계획. 그다음 도시군계획이 있고, 자, 도시군계획은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 합친 말인데, 도시군 기본계획도 여기 있죠. 방향제시계획. 4번의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여기 있는 실행계획. 자, 옆 페이지 가시면 5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한 종류입니다. 그것도 실행계획. 자,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14번에 국가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141쪽에 국가계획은 방향제시. 자, 그래서 이 책에도 순서대로 여러분이 이 계획에 관한 것부터 제일 먼저 배운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토지용 계획을 먼저 우리가 배울 건데, 토지용 계획은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개발시켜서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그 뜻이에요. 예. 자, 그 중에 방향제시계획으로서 1번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군에 대한 장기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광역계획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광역시설. 좀 있으면 배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 철도, 자, 그 다음에 공항,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이야.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광역시설을 자, 설치할 목적으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걸친 지역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국에 단일한 행정구역이 6가지가 있어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단일한 행정구역 나열할 때는 이렇게 나열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시군은 도입니다. 도. 도지역은 시군으로 구성된 복합체예요. 그래서 단일한 행정구역 나열할 때는 도 대신에 뭘 나열한다? 시군을 나열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단일한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정하는 것이 뭐다? 광역계획군이고. 왜 지정합니까? 광역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자, 고속도로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죠. 철도 마찬가지죠.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요. 네. 자, 이와 같은 광역시설을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걸쳐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을 광역계획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앞으로 여기에 광역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적 일대가 개발되겠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개 이상 행정구역에 대한 이런 광역시설 통한 개발을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개발된 곳이 우리나라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천지죠. 모든 고속도로, 모든 국도, 모든 철도, 항만, 공항 다 여기에 해당돼요. 이 계획을 통해서 개발된 곳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대표적으로 개발된 곳이 인천, 국제공항이 가장 최근에 이 계획을 통해서 개발됐어요. 자, 인천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 자, 인천광역시 앞에 있는 이 섬이 무슨 섬? 영종도. 자, 옆에 서울특별시가 있죠. 이 지역이 주변이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의 시군 지역들이다. 자, 공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들어가면, 자, 공항만 설치했는데 인천광역시 안에 있네. 다른 지역에 안 걸치네. 아닙니다.
자, 먼저 공항을 설치하면 인천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건설해야 되겠죠. 서울특별시에서도 도로망, 또 강원도 쪽에 들어오는 도로망. 자, 경기 이남 쪽에서 들어오는 거, 경기 북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도로망. 자, 그 다음에 KTX 들어와야 되겠죠. 저번에 각종 물류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이적 일대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천광역시 들어가죠. 서울특별시 들어가고 경기도 시군 지역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단일한 행정구역에 4개 이상이 개발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뭐 경부고속도로 뭐 각종 고속도로 다 이거로 개발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덕도의 영남권 공항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참 말 많고 탈 많은 거예요. 네. 가덕도의 영남권 공항을 만들자고 한 사람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일 먼저 꺼냈어요. 자, 결국은 설치 못했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명박 정권 때 이 공법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정치하고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하기 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가덕도 영남권 공항의 물타기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 들고 놓은 것이 뭡니까? 밀양에다가 공항 넣자. 가덕도는 안 된다. 너무 멀다. 밀양에다 공항을 넣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밀양 가봤습니까? 그 공항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밀양은 영남권에서 가장 산악이 많은 도시입니다. 산을 40개 없애야 돼요. 토목공사업이 천문학적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양에다가 공항 넣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산 4개만 없으면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 그 조종사들 있죠. 고개 비행하라는 말이야. 산을 피해다니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외국 전문가들이 밀양은 공항에 들어갈 곳이 아니다. 결국 물타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덕도도 밀양이 날아가면서 가덕도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러다 그 이후에 선거 때마다 이용해 먹었죠, 이거. 예, 특히 부산권에 선거 때마다 이 가덕도에 공항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덕도에 공항 넣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했습니까?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공항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되겠죠. 이제 넣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은 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부산광역시고, 여기가 창원시고, 여기가 김해시고, 자, 여기에 가덕도 섬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울산광역시가 있죠. 예. 자, 공항이 이렇게 넣는다 합니다. 선과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예. 고속도로만 건설해야 되겠죠. 창원시에서, 김해시에서, 자, 저 남해안 쪽에서 또 울산광역시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는 너무 멀기 때문에 내륙으로 해서 가면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교통체증 많이 되고 해서 울산광역시는 지금 계획을 보면은 바닷길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예, 바닷길로. 그래서 여기서 올리면 1시간 내 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바닷길로. 자, 그리고 여기 또 KTX 들어야 되죠. KTX도 이렇게 들고. 주변에 각종 공단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발돼 보니까, 자, 여기에도 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간접적으로 개발구역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창원시, 김해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여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때 쓰는 계획인데, 지금 영남권 공항에 대해서는 법만 통과되었지, 자, 아직은 이 계획을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문에 강력도시계획, 영남권 공항에 대한 강력도시계획 발표되면은 이 계획이 이제 발표됐다는 것은 개발 착수에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럼 왜 법만 만들어놨고 이 계획을 왜 안 만들까요? 부산에 공항이 있었던 여기는 공항 없어요. 울산에도 있지. 부산의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군사공항이에요. 군사공항 일부 빌려서 그런 거고. 저녁 8시만 되면은 김해공항 문 닫아버립니다. 국제공항이 되려면은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김해공항은 24시간 못 돌립니다. 김해 주민들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그래서 김해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든 이제 영남권 공항 이를 만드는데 가덕도가 이제 법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발표 못하는 이유가 결국 뭐냐? 돈 때문입니다. 돈이 적게 든다.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든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이 공항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수백억이 아니고 수천억이 아니고 수십조 이상이 됩니다. 예, 100조 이상 들어요. 최소 100조.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닦는 데 있죠? 얼마쯤 들었을까? 지금 돈으로. 600조. 저거 닦는 데 600조 들어요. 그래서 공법은 앞으로 이제 수업 들어보면은 1억, 2억은 잔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공법은 1억, 2억은 보통 몇 천억, 몇십조, 몇백조가 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배운다 했듯이 수백조 들은 사업이 수백조가 듭니다. 이 도로만 건설하고 다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배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국가에서 배정해 줘야 되고, 자, 부산에 있는 시민들도 세금을 더 내야 돼요. 울산도 내야 됩니다. 그럼 경상남도도 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무슨 계획을 발표한다? 네, 강력도시 발표합니다. 이거 설치에 관한 강력도시 계획. 저기 발표돼야 이제 방향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행계획이 들어와서 개발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이 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법으로만 딱 정해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에 큰 시설을 설치할 때, 광역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 자, 그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계획권, 광역시설 설치할 목적으로 2개 이상 행정구에 걸쳐진 지역에
정부일보에다가 이걸 지정해주면 이게 딱 지정되는 순간 이 방향제식인 광역도시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남권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강력계권 지정하지요. 그러면 이제 저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올해 시험에도 광역도시의 시험이 나왔습니다. 뭐 묻느냐? 강력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강력계권 지정은 누가 할 건지. 제 1번 지문이 이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에다 강력계권 지정하고 누가 여기에 강력계권 지정할 건지. 예를 들어서 영남권 공안에 가면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 군데 걸치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 줘야 돼.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시험에. 자, 그럼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지 이런 걸 시험에 물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기에다 이 강력계권 지정을 결국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때 지정했으면 이 계획을 만들었겠죠. 지정을 못한 이유는 자, 이 강력계권 지정하려면은 부산광역시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지정해달라고. 그런데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노 해버렸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한테 비용 부담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자, 울산광역시장도 우리는 가는데 너무 멀다. 차라리 여 가는데 3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KTX 하면 인천에 가는데 3시간. 돈 안 들고 인천 가란다 이러고. 자, 경상남도에도 안 한다. 우리는 밀양 밀 거다 이랬고. 밀양 밀을 뿌리면 경상남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시절, 대통령 시절에는 이 지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정치적인 것이 그만큼 공법에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정권이 한 바뀌죠. 법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매달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정치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도 또 하도록 합시다.